The selling is crypto OGs that have had a lot of money for a long time. They're selling 5%, diversifying. They're doing something like that. 오늘은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따라서 올라가면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미국이 32만 개, 중국이 19만 개, 영국이 6만 5천 개, 우크라이나가 4만 4천 개, 거기에 엘살바도르, 부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하는 건 수요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데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서 트레저리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한 곳에서만 65만 개를 샀으니까 이런 트레저리 기업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수요는 유동적입니다. 샀다가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매집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요는 유동적이지만 공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보시면 이거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인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제네시스 블록이 2009년 1월 3일 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0분에 1개의 블록이 생성되면 50개의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반감기가 되면 이렇게 50개에서 25개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져 4차 반감기를 거쳐서 2024년부터는 3.125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경향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확대될지 고정된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완전히 정해져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스케줄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2009년, 2012년, 2016년, 20년, 24년 이렇게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반감기는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반감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4년은 아니고 약 4년입니다. 블록은 약 10분에 1개의 블록이 생성되고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약 4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 4년마다 반감기가 이루어져서 지금 한 95만 개 정도의 블록이 만들어져 있죠. 비트코인의 보상은 50개, 25개, 12.5개, 6.25개, 3.12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은 총 2034만 3,750개가 채굴이 됩니다. 2028년 아마 한 3월쯤 되겠죠. 다음 반감기는. 그러면 그때까지 채굴되는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지금까지 채굴된 게 전체 2,100만 개 중에 어느 정도 되냐면 96.8%가 채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95% 가까이 채굴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반감기까지 가면 96.87%가 채굴이 되고, 그 이후에 쭉 보시면 사실상 공급이 없습니다. 자, 2036년부터는 2032년 이때 되면 99% 채굴이 끝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추가되는 비트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은 2036년이면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99% 이후에 1%도 안 남은 것 같고 4년마다 반감기가 이루어지거든요.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다 채굴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채굴은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급은 지금은 1년에 16만 6천 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 공급이 이번 반감기 지나고 다음 반감기까지 지나면 사실상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급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공급인데 2천만 개가 올해 내년을 지나면 2천만 개가 됩니다. 총 2,100만 개죠. 그 다음에 공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신규 공급량이 바닥을 기잖아요. 그러면 총 공급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만큼 공급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자산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모나리자 그림처럼 한 개밖에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나오지 않는 이상 모나리자는 복제되지가 않으니까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만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개수가 2100만 개가 되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완벽하게 공급이 비탄력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약간의 탄력이 있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공급해 왔고 지금도 연간 16만 6천 개 이번 작년 반감기 이전에는 33만 개 정도가 연간 공급돼 왔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공급됐죠. 아까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처음 반감기 때 이미 50%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 이미 50% 공급이 끝났고 그 다음 반감기 때 75% 공급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채굴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비트코인 수월하게 확보했던 거죠.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격도 이때는 낮았던 거고 지금은 공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될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가 이렇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금도 공급량이 비탄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은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비탄력적이진 않습니다. 금은 연간 1.5% 정도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의 발달이나 또 새로운 금광의 발견 등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공급량이 비탄력적인 자산은 예술품 외에는 예술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땅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 외에 이런 화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erfectly inelastic supply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사실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늘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죠. 비트코인은 지금 처음 2009년도에 제네시스 블록이 발행된 이후에 계속해서 수요가 디맨드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연간 16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 공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도 안 남았습니다. 끝나면 공급이 완벽하게 끝나서 지금은 사실 약간 요런 곡선이죠. 지금은 공급이 약간의 탄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은 95% 정도가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만 곧 비트코인이 한 번의 반감기, 두 번의 반감기만 더 거치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 버티컬 라인의 공급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자산이 있느냐? 예술품이 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있다. 특정 지역의 토지가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큼 충분히 많으면서도 완벽하게 비탄력적이진 않은 거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1억 분의 1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데 공급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디지털 골드라는 속성,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만 그전에는 금보다 공급량이 더 많았을 때가 있었죠. 이를테면 지금은 그 비트코인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공급량 증가율은 0.8%입니다. 금이 1.5%인데 1.5% 안팎인데 비트코인이 연간 0.8%의 공급량이 지금 채굴된 양 중에 0.8%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는데 2028년이 지나면 0.4%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스톡 투 플로우라고 하죠. 저량 대 유량인데 지금까지 채굴되어 있는 총 비트코인과 신규로 채굴돼서 추가되는 공급량을 투 플로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공급은 지금은 거의 끝나가고 곧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지난 반감기 전에는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스톡 투 플로우 비율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이 1.6% 정도였습니다. 금의 연간 공급량이 1.5% 안팎이니까 202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비트코인과 금의 공급량 비율이 Circulating Supply Percentage가 2020년부터 2024년은 금과 비슷했고 작년 4월 이후로는 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난 반감기 이전 이때는 3.2 정도 됐겠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때는 금보다 공급량의 비율이 높았고 지난 반감기 전에는 금과 비슷했다가 지금은 금의 절반의 공급 비율을 갖고 있고 4년 뒤에는 3년 남았죠. 다음 반감기까지 2028년 3월 그때쯤 있겠죠. 반감기가 3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금의 공급량 비율의 4분의 1 수준인 0.4%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지금은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곧 이렇게 되고 나중에 99%가 넘어서면 사실상 완벽하게 perfectly inelastic supply가 돼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공급은 신규 채굴만 있는 게 아니라 오지, 우리말로 이제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래가 갖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그것도 공급은 공급입니다만 그것은 신규 공급은 아닌 거죠. 스톡 투 플로우 개념에서 보면 신규 공급은 아니고 기존 보유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서플라이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The selling is crypto OGs that have had a lot of money for a long time. They're selling 5%. Diversifying, they're doing something like that. And the market is absorbing all of that energy, building its support. The volatility is coming out of the asset. That's a really good sign. But because what you want for the asset to mature is for lots of long-term capital holders, the big corporations, the big institutions to buy. You want the early OGs that bought Bitcoin for $1 or $5 or $10 to sell some or as much as they need to so they feel comfortable. You want the volatility to decrease so the mega institutions feel comfortable entering the space and size. And the conundrum is, well, if the mega institutions are going to enter, if the volatility decreases, it's going to be boring for a while. And because it's boring for a while, people's adrenaline rush is going to drop. And it's like they had this big high and now the adrenaline is wearing off and they're a little bit bearish. But this is just a growing stage or, natural for the life cycle of an asset that's monetizing like this.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최근 6년간 살펴보면 500만, 400만, 300만, 200만, 100만 개인데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티어, 등급은 고래 등급이었습니다. 고래 등급이 500만 개 이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400만 개대로 떨어졌고 혹등고래도 약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전체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늘려가고 있는 등급은 여기 민트색인 샤크 등급만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표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혹등고래는 10만 개를 1년 내에 팔아치웠습니다. 10만 개가 줄었고 고래는 47만 8천 개가 줄었는데 상어는 87만 개가 늘었고 물고기는 3만 3천 그리고 개는 6만 5천 새우는 2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어 빼고는 전부 다 줄고 있는 거죠. 자, 이 혹등고래가 2012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양을 보시면 이때는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공급량이 첫 3년 동안 거의 다 50%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때는 혹등고래가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쭉 늘려갖고 여기 보시면 350만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떨어져서 지금 이까지 지금 떨어졌죠. 비트코인의 개수가.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비트코인 공급이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늘다가 비트코인 공급이 점차 줄면서 혹등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급량이 준 거고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도 보시면 초기에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거의 없고 기관의 진입도 없었을 때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나오니까 가격도 쌌고 그래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비트코인을 500만 개 넘게 여기 보시면 546만 개까지 축적을 했습니다. 고래는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갖고 있는
그런 지갑을 고래 지갑이라고 하는데, 고래 지갑에서 전체 비트코인 중에 이때는 한 1,600만 개, 1,500만 개, 뭐 이때 할 때 546만 개를 고래가 갖고 있는데, 고래들이 팔아치워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400만 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급량은, 그러니까 신규로 채굴돼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지금 연간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이게 다음 반감기에는 0.4%, 그 다음 반감기에는 0.2%, 그 다음 반감기에는 0.1%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공급은 앞으로 7년이면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7년이 아니라 6년 한 반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은 없고, 이 혹등고래 아니면 고래, 혹등고래와 고래, 이 고래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내다 파느냐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의미한 공급이 되겠죠. 신규 채굴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오지들이 지금은 10만 달러 전후에서 생활비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변화, 뭐 건강상의 변화든 인생 계획상의 변화든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 이 팔 만큼 팔면 오지들은 이제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오지들이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신규 채굴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지들이 10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10만 달러 부근에서 이건 다음 100만 달러까지는 너무 멀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팔아서 내가 좀 써야 되겠어. 이런 오지들이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고, 이 물량이 곧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비트코인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해서 왜 지금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금 유의미한 신규 공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맥을 못 추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